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강순녀 할머니, 올해 72이세요. 텃밭에서 직접 기르신 브로콜리를 매일 아침 데쳐서 드셨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꼬박꼬박 챙겨 드신 거예요. 그런데 작년 가을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경계 수치를 넘었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살짝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브로콜리를 그렇게 열심히 드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강순녀 할머니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 새싹이에요. 흔히 마트에서 작은 팩에 담겨있는 실처럼 가는 그 초록색 새싹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보통 먹는 커다란 브로콜리와 이 새싹은 이름만 같지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양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이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농도가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20배에서 100배까지 높다는 겁니다. 20배가 아니라 100배까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새싹을 그냥 샐러드 장식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엔 그랬어요. 환자분들한테 새싹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마트에서 지나치시던 그 작은 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브로콜리 새싹의 진짜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가지고 있는 오해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브로콜리 새싹이요? 그거 그냥 브로콜리 어린 거 아니에요? 영양이야 비슷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우리 중 10분이면 8, 9분은 손을 드실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세대는 브로콜리 자체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브로콜리도 분명히 좋은 채소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 자란 브로콜리에도 설포라판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새싹에 들어있는 양과 비교하면 비유가 좀 그렇지만 종이컵 한 컵과 양동이 하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새싹 시기에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물질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냅니다. 다 크고 나면 그 농도가 확 떨어져요. 씨앗에서 싹이 터서 7일 이내, 바로 이때가 설포라판의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설포라판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비타민C나 비타민 E는 직접 활성산소와 싸우는 병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설포라판은 다릅니다. 마니이에미, 마니에미. 이 성분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방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사령관이 지시를 내리면 세포가 알아서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병사 한 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군대 전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사령관의 명령은 한 번 내리면 약 30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싹을 드시면 다음날 점심때까지 우리 몸 안에서 방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타민C는 몇 시간이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설포라판은 하루 넘게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매일 안 드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2024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함량을 정밀 측정했는데요. 결과가 의외였어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약 2mg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순에는 9.79mg이 들어있었어요. 브로콜리보다 4.7배나 많았습니다. 양배추도 4.33mg으로 브로콜리보다 2배 넘었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무에도 5.17mg이나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설포라판을 섭취하려고 반드시 브로콜리 새싹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순이나 무를 곁들여 드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섭취법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 새싹을 드시는 분 중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리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먹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걸 알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열심히 사서 드시는데 효과의 절반도 못 얻고 계신 거니까요. 첫 번째 실수, 가열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새싹을 살짝 데치거나 국에 넣어 드십니다. 찬 음식이 속이 불편하시니까 따뜻하게 드시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설포라판을 만들어내는 핵심 효소, 미로시나아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효소가 70도가 넘으면 활성을 잃어버립니다. 끓는 물에 넣는 순간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수도관에 비유해드리면요.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하는데 밸브를 잠가버린 것과 같아요. 물은 있지만 나오질 않는 거죠. 두 번째 실수, 너무 빨리 삼키는 겁니다. 새싹이 부드럽다 보니 서너 번 씹고 바로 넘기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설포라판은 세포가 부서져야 만들어집니다. 세포 안에 있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물질과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만나야 비로소 설포라판으로 바뀌거든요. 씹는 행위 자체가 이 화학 반응의 시작 버튼인 셈입니다. 꼭꼭 씹어 드셔야 해요. 최소 20번 이상 씹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는 겁니다. 새싹을 아삭하게 만들려고 찬물에 한참 담가두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수용성 비타민과 함께 중요한 성분들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씻으실 때는 흐르는 물에 살짝 헹구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실수가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연구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같은 브로콜리 새싹을 올바르게 드신 그룹과 가열해서 드신 그룹, 물에 오래 담갔다 드신 그룹을 2달간 추적했더니요. 올바르게 드신 그룹은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반면 가열 그룹은 변화가 미미했고 물에 담근 그룹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같은 식재료를 우리가 먹었는데 효과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우리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2022년에 흥미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 안에는 ESP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녀석이 미로시나아제와 경쟁해서 활성이 낮은 설포라판으로 바꿔버립니다. 쉽게 말해 좋은 설포라판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는 녀석이에요. 연구팀이 이 단백질만 살짝 억제하고 무순을 첨가했더니 설포라판 함량이 무려 5.4배 늘어났습니다. 이게 특허까지 낸 기술이에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순을 곁들이면 새싹의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알고 계셨죠? 브로콜리 새싹은 그냥 작은 브로콜리다. 대충 먹어도 된다. 이제는 이렇게 바뀌셔야 합니다. 새싹에는 다 자란 브로콜리의 수십 배 이상 설포라판이 들어있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5배 이상 차이 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건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더 놀랐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설포라판이 혈당을 낮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당뇨나 혈당 관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2017년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로센그렌 교수 연구팀이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에서 추출한 설포라판을 2주 동안 복용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23% 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하면요. 같은 연구에서 당뇨약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메트포르민을 투여한 그룹의 혈당 감소폭이 24%였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식품에서 나온 천연 성분이 약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준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된 셈이죠. 이 연구팀이 2025년에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아직 당뇨는 아닌데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89명에게 12주 동안 설포라판 또는 가짜 약을 무작위로 나눠 먹게 했습니다. 이중 맹검 방식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설포라판을 드신 분들의 공복 혈당이 가짜 약을 드신 분들보다 의미 있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낮고 지방간이 적은 분들에서 효과가 더 뚜렷했어요.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요.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브로콜리 새싹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약 먹기 전에 식탁에서부터 관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돈 한 푼 들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새싹 한 팩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한 달에 몇천 원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모두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뇌 건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뭘까요? 암도 무섭지만 치매는 우리 세대에게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에요. 손주 이름을 잊어버리고 자식 얼굴을 못 알아보게 되는 것.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경도인 지장의 유병률이 28.4, 2%입니다. 2016년 22.25%에서 6%포인트 넘게 올랐어요. 10명 중 거의 3명이 우리 또래 중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설포라판이 바로 이 부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지영 연구교수팀과 이기원 교수팀이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으로 만든 치매 생쥐에게 2달 동안 설포라판을 먹였더니요.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60% 넘게 줄었습니다. 또 다른 독성 단백질인 타우는 70에서 80%까지 줄었어요. 게다가 기억력 손상도 예방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생쥐 실험이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연식품 성분 하나가 치매의 핵심 원인 물질을 이 정도로 줄였다는 건 연구자들도 놀랐던 결과예요. 긍단 구일장과는 뇌 건강에서 설포라판이 하는 역할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마이크로글리아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일할 때는 뇌를 지켜주는 경비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경비원이 과잉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적이 아닌데도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뇌 안의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고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설포라판은 이 과잉 반응을 가라앉혀줍니다. 경비원이 제 역할만 하도록 조절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요. 미국의 세 대학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미네소타, 피츠버그 대학교인데요. 새싹 분말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우리 몸속 발암물질 벤젠이 61% 줄었습니다. 또 다른 유해물질인 아크롤레인도 23% 감소했고요. 이건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 쌓이는 유해물질이 줄어들면 우리 뇌로 가는 혈관도 깨끗해지고 뇌세포가 받는 부담도 줄어들거든요.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박재근 할아버지, 올해 68이세요. 퇴직하신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한 2, 3년 전부터 손주들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는 일이 잦아지셨대요. 수첩에 적어놓고 다녀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며느리가 새싹 이야기를 듣고 식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 3주는 별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좀 더 맑은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석 달 후 검진에서는 기억력 검사 점수가 소폭이지만 올라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채셨습니다. 아버님, 요즘 손주 이름 안 물어보시네요 라고요. 물론 새싹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도 드시고 산책도 꾸준히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 본인은 아침마다 새싹 한 줌 먹는 게 제일 쉬운 건강관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란 할머니, 65이세요. 남편분을 여의시고 혼자 사시는데요. 퇴직 전에는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작년 봄부터 전화번호를 자꾸 잊어버리시고 시장에 가서 뭘 사러 왔는지 까먹으시는 일이 반복됐답니다. 딸이 걱정돼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다행히 아직 정상 범위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이 관리를 권유하셨고 그때 설포라판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게 뭐냐면 아침마다 물을 갈아서 새싹이랑 섞어 드시는 거였어요. 무방개에 새싹 한 팩, 여기에 참기름 한 방울, 이게 전부였답니다. 넉 달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요. 요즘은 시장 가기 전에 메모를 안 해도 된다고요. 작은 변화지만 본인한테는 정말 큰 위안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설포라판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다지기입니다. 새싹을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잘게 다져주세요. 왜 다지느냐? 새싹 세포 안에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물질과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따로따로 들어있습니다.
세포가 부서져야 이 둘이 만나서 설포라판으로 변해요. 그냥 통째로 삼키면 이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칼로 잘게 다지면 세포벽이 확실히 깨지면서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다진 다음에 바로 먹지 마시고 10분에서 30분 정도 상온에 그냥 두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다진 직후에는 아직 설포라판으로 전환이 덜 된 상태입니다. 시간을 주면 자연스럽게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서 설포라판 양이 약 2배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지자마자 바로 먹으면 설포라판의 절반만 얻는 거고 10분만 기다리면 2배를 얻는 겁니다. 그 10분 동안 다른 반찬 준비하시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요. 전혀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기에 효과를 더 높이는 조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순이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이 4.7배 많다고요. 다진 새싹에 무순을 한 줌 섞어 드시면 효과가 확 올라갑니다. 무순이 없으시면 물을 갈아서 넣으셔도 됩니다. 무에도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풍부하거든요. 혹시 새싹의 효소가 좀 손상됐더라도 무가 대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조합은 김치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어요. 배추김치 위에 다져놓은 새싹을 살짝 얹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김치의 유산균과 설포라판이 장 건강에 시너지를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따로 특별한 요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평소 식탁에 한 가지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사시는 이복남 할머니, 올해 74세요. 혼자 사시는데 요리를 많이 하시기가 힘드셔서 아침은 늘 밥에 김치, 된장국 정도였대요. 며느리가 새싹 먹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어요. 아침에 김치 위에 다진 새싹 한 숟갈 올려 드시는 거. 이것만요. 한 달 정도 하셨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드시더래요. 뭐 대단한 변화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면 진작 했지라고요. 여러분, 바쁜 아침에 매번 다지고 기다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냉동 보관이에요. 새싹을 여러 팩 사서 한꺼번에 다 다져 놓으세요. 그걸 소분해서 지퍼백이나 작은 통에 넣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동하면 세포가 자연스럽게 얼었다 녹으면서 깨지거든요. 해동할 때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아제가 만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냉동 자체가 설포라판 생성의 첫 단계를 대신해주는 셈이에요.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에 된장국 끓이시죠. 불 끄시고 그릇에 담으신 다음에 살짝 식힌 국 위에 냉동 새싹을 한 꼬집 올려주세요. 뜨거운 국에 바로 넣으시면 효소가 죽으니까 한 5분 정도 식힌 다음에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밥 위에 뿌려 드셔도 되고 나물 무침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열을 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냉동 보관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30초면 끝나요. 비용도 따져보면 새싹 한 팩이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일주일에 2~3번 드신다고 하면 한 달에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충분해요. 비싼 건강보조식품 없이도 가능합니다. 우리 세대는 돈 안 들이고 건강 챙기는 법을 잘 아시잖아요. 이것도 그런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음식은 없어요. 브로콜리 새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으신 분은 십자화과 채소를 과하게 드시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대량으로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일주일에 2~3번, 한 줌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포라판이 간에서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고 시작하세요. 위장이 많이 약하신 분도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싹에 들어있는 황성분 때문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몸에 맞는지 살펴보시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20배에서 100배 농도가 높습니다. 이건 장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사령관 역할을 하는 강력한 성분입니다. 둘째, 가열하면 안 되고 꼭꼭 씹거나 다져서 드셔야 하고 물에 오래 담그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수만 안 하셔도 효과가 5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셋째, 다진 후에 10분만 기다리시면 설포라판이 약 2배로 늘어납니다. 무순이나 물을 곁들이시면 효과가 더 올라갑니다. 넷째,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서 당뇨약과 비슷한 수준의 혈당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약을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보조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뇌 건강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줄이고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순녀 할머니 기억나시죠? 순천에서 텃밭 브로콜리를 매일 데쳐 드셨던 분. 강 할머니도 지금은 새싹을 날것으로 다져서 드시고 계세요. 최근에는 무순도 함께 키우시면서 식탁에 올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올 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경계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소식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냉장고 한쪽에 놓인 작은 새싹 한 팩, 그게 우리 몸의 혈관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고 혈당까지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지고 잠깐 두고 드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혈당 걱정하시는 분이나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께 꼭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작은 것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이번 주말 마트에 가시면 새싹 한 팩 꼭 집어오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감사합니다.